2023년 7월 10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은 국제법무팀의 가장 강점이자 어떤 잘하는 15년 이상 국제 중재 관련된 내용들, 절차들을 설명드릴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제 중재의 장점하고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국제계약, 무역 클레임, 해외 규정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국제 중재 관련돼서 예방법무 차원의 국제계약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분야일 뿐만 아니라 국제 중재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을 해결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주고받고 하면서 상대방 업체와 최대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결국 소송의 절차 또는 국제 중재 절차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 그 부분들이 그 분야가 국제법무팀의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 중재 장점하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간략하게 국제계약, 해외 규정, 무역 클레임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중재란 국제 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 대신에 각 국가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대신에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들의 판정으로 단심제로 해결을 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보통의 국가 같은 경우 우리나라 포함해서 1심, 2심, 3심, 3심제잖아요. 1심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우리가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불복하면 항소를 하게 되고 2심까지 갔는데도 서로 상대방끼리 불복을 하게 되면 3심까지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소송까지 가는 경우인데 억울하잖아요. 각자의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끝판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3심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단심으로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들이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제 중재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무분별하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그런 아비규환적인 그런 내용들보다는 국제 중재라는 조금 더 깔끔한 국제법상 중재소의 어떤 판정을 받는 그런 깔끔한 절차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 간에 발생한 분쟁을 제3자인 중재인이 당사자들의 주장, 답변, 제출한 증거, 소송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해서 법적인 결론을 내려 해결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국제 중재의 판결문은 각 국가에서 일반적인 어떤 국가들에서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재 판결문을 갖고 오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절차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중재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중재 합의가 계약서상에 있는 경우는 국제중재 신청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흔히 계약서 끝부분에 중재가 발생할 때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서 중재를 한다라는 식으로 중재소를 지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관할법도 지정을 하겠죠. 저희의 다른 영상에서 지정을 중재소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 또한 관할법이나 관할법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다른 영상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중재 장점을 좀 설명드리면 중재인의 판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단심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보다 훨씬 신속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3심이 일반적인 그런 소송의 절차보다는 중재 판결은 단심이기 때문에 한 번에 확정 판결이 된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분쟁 당사자의 이미지 훼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든 뭐 중국이든 어떤 나라에서 일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공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국제 중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당사자와 이제 변호인들만 이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소송이 아닌 중재를 선택하게 될까요? 이제 소송으로 갈 경우는 법원의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중요한 영업 비밀이 외부로 누설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소송에서는 2심, 3심 이제 나아가서 항고, 상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제 중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심제라서 소송도 이제 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의 이미지 훼손 우려가 없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재 조항은 보통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 진행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상의 중재 조항은 다음과 같이 보통 작성을 합니다. 중재 조항 예시를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 진행할 경우 이제 내용은 어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을 한다. 몇 명의 중재원과 하냐, 뭐 3명, 뭐 중재 위치는 어디서 하냐, 대한민국에서 한다. 중재가 진행될 언어는 이제 당연히 이제 국제법상 이제 영어가 공통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시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에서 하게 된다면 뭐 홍콩에서 하냐, 싱가포르에서 하냐 등등 기간을 설정해서 중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재 절차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당사자들이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재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절차들이 다른데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이제 알고 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하시면 좀 더 이제 효율적일 것 같으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제 신청인의 중재 신청 그리고 중재 비용을 납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 상담을 해서 변호인까지 선임을 하면 이런 중재 신청하고 중재 비용 납부하는 그런 절차들도 안내를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중재 신청을 해놓고 중재 비용도 납부를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몰라가지고 이제 업체 담당자가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상담까지 하셔서 중재 신청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재 비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각각 지불하게 되는데, 간혹 이제 피신청인이 중재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뭐 중재를 뭐 신청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뭐 나 몰라라 하련다. 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때 중재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신해서 중재 비용을 납부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이제 돌려받겠죠. 두 번째 절차는 이제 피신청인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중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읽어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절차입니다.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골석 재판으로 이제 상대방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방적인 판결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충분하게 줍니다. 피신청인 당연히 이제 법률 상담을 받고 답변서 제출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절차는 이제 중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인 3명을 선정하는 경우는 뭐 신청인이 1명, 피신청인이 1명, 그리고 이제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나머지 이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뭐 지난번에 저희 중재를 했던 경우들은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경우는 중재인이 1명으로 설정이 돼서 이제 그 중재인 1명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중재 절차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중재인과 양 당사자가 중재 절차를 이제 몇 월 며칠, 뭐 서면 제출은 몇 번 할 건지, 언제까지 서면을 제출할 건지, 언제 심리기를 진행할 건지, 어떤 곳에서 장소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결정해서 여기에 이제 이의가 있는 경우들은 이제 양 당사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에 진행이
어려울 것 같으니 언제로 좀 미뤄 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뭐 서면 제출은 굳이 뭐 여러 번 해야 됩니까? 한 3 번으로만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5번째 내용은 문서 게시 절차, 그리고 양 당사자들의 서면 제출,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증거들도 제출하고 서면도 제출해서 뭐 이게 날짜를 정해 놓으면 이제 중재인이 이제 받아서 이제 서면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죠. 6번째는 심리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국제중재 같은 경우는 아예 효율성을 따져서 외국에서 또 오기 때문에 그 나라로 오기 때문에 아예 이제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기일을 뭐 3일 동안 연속으로 하자. 뭐 6월 6일, 7일, 8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을 하자라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게 조금 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뭐 6월 6일 날 한 번 하고 6월 30일 날 두 번째 심리기일을 진행하고 뭐 7월 30일 날 마지막 심리기일을 진행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재인이 이제 이러한 어떤 컨트롤을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되죠. 아주 떨리는 순간이죠. 중재인이 이제 판결문을 작성해서 이제 양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하는, 이제 이렇게 판결문을 준다, 판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재소를 대한상사 중재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요. 뭐 아무래도 뭐 잘 모르는 경우에 계속 주변에 물어볼 때도 많고, 당연히 이제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런 경우겠죠.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대한상사 중재원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소로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제3국의 중재센터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이제 상대방 국가에서 집행하려고 외국 중재 판정의 어떤 집행 승인이라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집행은 별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집행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변호인을 잘 선정을 해서 집행까지도 가능한지, 판결문을 받으면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는지까지 상담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방어를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중재 판정까지 다 받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지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최대한 이 집행을 좀 어떻게든 이제 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 계약이나 무역 클레임, 해외 규정 관련해서 이제 국제 중재 절차, 장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이제 10년 이상 이러한 어떤 국제 중재, 분쟁 해결, 국제 계약서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인의 케이스, 당사자들의 케이스 또는 이제 업체 뭐 담당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다 하면 언제든지 이제 상담 전화를 주시고요. 이제 국제 분쟁 진행 해결을 포함해서 예방을 하는 경우는 보통 영문 계약서 작성할 때, 검토할 때, 수정할 때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검토를 할 때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그때 이제 국제법무팀을 찾으셔서 국제중재를 이제 소송까지 안 가는 경우, 중재까지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더 현명한 어떤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국제 중재의 장점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